안녕하세요 올라프 여러분, 아우리 김민영입니다. 먼저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하자면 아우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요. 루아르라는 패션 코스메틱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댓글이나 DM으로 많이 주시고 또 언니처럼 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이제 제 영업 비밀을 탈탈 털어서 미래의 패션이나 코스메틱 CEO를 꿈꾸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시죠! 첫 번째로 가장 문의가 많았던 질문이 바로 이 창업 비용이었어요. 옷을 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제작해서 판매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일반적으로 사입해서 옷을 판매하는 경우 창업 비용이 100만 원 정도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띠용 1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창업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일단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사무실 비용인데 이거는 충분히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좀 먼지가 펄펄 날릴 수 있지만 좀 집에서 차근차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인건비, 뭐 모델이나 포토그래퍼, MD 같은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장이 모델을 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직접 모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친구한테 부탁해서 해도 되고, 그리고 포토그래퍼도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게 되게 대세거든요. 그래서 큰 쇼핑몰에서도 일부러 핸드폰 카메라로 찍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핸드폰 카메라만 있으면 뭐 포토그래퍼나 카메라 같은 장비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작업도 요즘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하루만 공부를 하면 웹디자이너 따로 둘 필요 없이 스스로 올리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옷 사입이나 코디는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못하는 분들, 하기 싫은 분들이 있으면 좀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홈페이지 개설 비용이에요. 이게 정말 천차만별이고 막 이것저것을 눈탱이를 맞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최대한 저렴하게 멋지게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페24 디자인센터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한 2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좀 훌륭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저의 꿀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1차 사입비인데요. 동대문에 가서 옷을 구매해오는 그 과정을 사입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친화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입비가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가지고 이제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장님 저 이번에 뭐 새로 쇼핑몰 오픈하는데 뭐 이거 샘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 샘플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옷을 촬영을 해서 옷은 다시 반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인프피나 좀 이렇게 어색하고 낯가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입을 해야겠죠. 저도 다 사입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가격대의 옷을 사입하느냐에 따라 좀 틀려지겠지만 대충 저는 50만 원 정도로 사입비를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 잡비인데요. 뭐 컴퓨터, 프린트기, 비닐봉투, 택배봉투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컴퓨터는 가지고 계신 걸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택배봉투, 비닐봉투 같은 거는 네이버에 조금만 검색해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동대문 유어스 지하에 가시면 이런 집게들을 쫙 팔거든요. 뭐 마네킹이나 봉투 같은 것들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프린트기인데 처음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주문 들었을 때 직접 우체국에 가거나 아니면 편집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는데 이제 좀 수량이 늘어나요. 뭐 한 달에 50개 정도 이상이 됐다 하면은 이제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럼 택배 아저씨가 집으로 물건을 직접 가지러 오시거든요. 훨씬 일이 간편해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송장을 뽑아야 해서 프린트기가 필요합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프린트기를 제공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그 다음은 2차 사입비와 비상금인데 이 2차 사입비가 뭐냐? 주문이 들어오면 그 옷을 떼다가 팔아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금액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입금된 돈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카드 결제 대금이 보통 일주일 이후에 들어와요. 일주일 동안은 대금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사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차 사입비 그리고 혹시 모르는 비상금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30만 원 정도로 잡아봤어요. 그러면 1차 사입비, 2차 사입비, 홈페이지 개설 비용에서 100만 원 정도면 창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니 저는 이런 일반적인 쇼핑몰 말고 직접 제작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첫 번째와 비슷하게 내가 스스로 다 창업을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일단 이 사입 비용이 50배에서 100배 정도가 듭니다. 왜냐면은 옷을 제작하는데 최소 수량이 50장에서 100장 정도거든요. 그러면 사입비가 50배에서 100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꼭 디자이너를 고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니까 뭐 택이나 라벨 같은 부자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부자재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옷을 이렇게 막 몇백 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옷들을 놓을 창고나 사무실이 꼭 필요합니다. 요거는 집에서 시작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창업할 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했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세무와 회계입니다, 여러분. 예쁜 옷 입고 사진 찍고 이건 정말 일의 일부분이고 이 뒤에 어마어마한 회계와 세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일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동대문에 갔어요. 근데 이제 보통 현금으로 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신나게 현금으로 사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잊으신 거 없나요? 맞아요. 이 지출 증빙이에요. 내가 이제 사입하는데 이만큼의 돈을 썼다 하는 그런 증거 자료인 거죠. 그래서 사입을 하고 난 뒤에 꼭꼭 거래처에 전화를 해서 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꼭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3천만 원을 사입비로 썼어요.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데 이 3천만 원이 증빙이 안 돼. 세금 계산서를 안 했어.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몽땅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 폭탄에 팍 맞게 됩니다. 그 다음은 부가세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매출의 10%는 무조건 부가세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번 돈의 10%는 세금용으로 따로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돈을 많이 번 거거든요. 그래서 막 돈을 막 펑펑 쓰고 사입도 더 하고 재투자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가세 폭탄에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가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막 없어지는 쇼핑몰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 영수증 부가세의 개념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잊지 말고 꼭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했던 실수였는데 뭐 샤넬 스타일, 뭐 구찌 스타일 원피스, 뭐 샤넬 스타일 자켓 요렇게 판매하는 게 여러분들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뭐 샤땡 스타일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뭐 까르띠에 뭐 까르땡땡 스타일 이런 거 싹 다 안 됩니다. 이게 다 불법이에요. 이거는 쇼핑몰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저도 20대 초반에 까르띠에랑 비슷하게 생긴 팔찌를 동대문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입을 해가지고 제가 까르 팔찌라고 올렸어요. 까르 팔찌라고. 근데 이제 그 팔찌가 한 두세 개 팔렸나? 그래서 제가 한 10,000원 정도를 벌었는데 그렇게 그 이름을 썼다고 벌금을 200만 원을 냈습니다. 막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막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 오고 이래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이제 유명한 브랜드의 네임밸류를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려는 굉장히 나쁜 행위였다는 걸 알아요. 정말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면 고객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이런 땡땡 스타일 판매자들을 찾아다니는 변호사 군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주의하세요. 그 다음은 교환 반품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교환 반품은 아무따 해주셔야 돼요. 이 교환 반품을 해주지 않는다?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른 채 뭐 1:1 오더 방식 특성상, 뭐 수입 제품 특성상, 뭐 화이트 제품 특성상, 세일 제품 특성상 뭐 환불이 안 된다, 교환이 안 된다 하는 판매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다 불법이에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반품을 해주는 게 좀 손해보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소비자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이 맞지도 않는 옷을 환불을 못 받아가지고 입지도 못하고 옷장에 막 처박아 놔야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막 쉬쉬. 아, 정말 그 쇼핑몰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멀리 보시고 내 브랜드가 사랑하는 브랜드가 되기를 바란다면은 정말 쿨하게 아무따 교환 환불 해주시는 거를 꼭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꼭 기억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세요. 그 다음은 사입 실전 알려주세요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 꿀팁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긴장되는 게 이 사입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동대문에 가면 건물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어디를 가야 하는가 그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 하시면 디오트랑 청평화에 가시면 돼요. 거의 인터넷 쇼핑몰의 90%는 다 디오트랑 청평화에서 물건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나는 좀 쿠팡이나 지마켓처럼 좀 저렴한 물건을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테크노에 가시면 되고요. 난 좀 고가의 제품을 팔고 싶고 또 오프라인으로 병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APM 럭스, 유어스, 킨스케어, 제일평화 이런 데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좀 섹시한 스타일, 딱 붙는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자이너 클럽 지하 1층에 가면 다 그런 스타일이고 또 팀 204라는 건물 6층에 가면은 그런 딱 붙는 스타일이 쫙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 신발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신발 매장이 각 건물마다 이렇게 조금씩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이제 청평화에서 나오시면은 여기 이런 천 같은 게 있어요. 그 천을 건너가요. 건너가서 이렇게 조금만 직진하다 보면은 거기 이제 다 신발 매장이 모여 있거든요. 여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대문에 갔을 때 얼지 않고 사입하는 방법, 뭔가 알아야 되는 용어 같은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갔어요. 동대문에 갔어요. 갔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러면 요거를 언니 이거 주세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컬러랑 사이즈 뭐뭐 있어요? 요거를 꼭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물어보면 뭐 사이즈랑 컬러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말하면 좋은 거, 낱장 되나요?
원래는 이제 동대문은 무조건 2장씩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낱장이 되냐고 꼭 한번 물어보세요. 한 장만 사면 좋잖아요. 사입비가 주니까. 낱장이 된다고 하면은 뭐 사이즈랑 컬러 선택해서 한 장만 구매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2장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블랙이랑 화이트 하나씩 할게요. 이랬어요. 근데 이제 미송 잡으셔야 돼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물건을 바로 안 주고 미송이 뭐지 하실 수 있는데, 미송이 뭐냐면 돈을 먼저 내놓고 물건은 이제 나올 때 나중에 찾으러 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송을 잡을게요 할 수도 있고 그냥 다른 물건 찾으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미송을 잡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장기를 주십니다. 근데 이 장기가 뭐냐? 바로 영수증이에요. 동대문에서는 영수증을 장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장기 드릴게요 하고 장기를 주세요. 그럼 장기에 뭐 매장명이랑 뭐 옷이랑 가격이랑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갖고 있다가 이제 물건이 나왔을 때 다시 찾으러 가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뭐 미송도 잡고 물건도 사입하면서 막 주렁주렁 이렇게 막 비닐봉지가 엄청 많아요. 무겁고 힘들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사입한 매장에 대봉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대봉이 있는 집에서 엄청 큰 대봉을 주세요. 대봉이 큰 비닐봉지예요. 그럼 그 큰 비닐봉지에 사입한 여러 개 옷들을 막 다 넣어요. 다 넣고 산타클로스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여러분 추억입니다. 20대 초반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사입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뭐 미송한 거 찾으러 가기도 해야 되고 또 주문 들어온 거 또 사러 가기도 해야 되고 거의 매일 동대문을 가야 하잖아요. 초반에는 매일 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사장님들이랑 얼굴도 트면 좋으니까 초반에는 매일매일 가다가 이제 좀 주문이 늘어나면은 사입삼촌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미송 제품이나 주문이 들어온 제품들을 삼촌이 대신 동대문에 가서 물건을 떼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언니 이제 사입해서 판매하는 쇼핑몰은 마스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작하는 과정 알려주세요. 이제 제작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제작하는 방법, 프로모션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공장에 직접 컨택하는 방법, 이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자체 제작은 뭐 직원들이랑 디자이너분들이랑 먼저 디자인 회의를 해요. 어떤 옷을 만들고 싶은지, 뭐 영화에서 본 옷이 될 수도 있고 뭐 아이돌 무대 의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만들고 싶은 예쁜 옷들 뭐 이런저런 회의를 합니다.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어느 정도 디자인 틀이 갖춰지면은 이제 디자이너분이 어느 정도 스케치를 하고 도식화를 그리세요. 그러면 이제 그 디자인한 옷에 어울리는 원단이나 부자재를 셀렉을 하러 가거든요. 뭐 레이스로 할지 뭐 시폰으로 할지 어떤 단추를 달지 지퍼는 뭘 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먼저 이제 1차 샘플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그 샘플을 입어보면서 그 샘플이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 어깨는 어떻게 수정하고 뭐 단추는 뭘로 바꾸고 뭐 핏은 어떻게 잡고 이런 수정 사항을 거쳐요. 그럼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최종 샘플이 나왔으면 이제 작업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공장으로 보내요. 그럼 이제 공장에서 옷이 만들어지는 거죠. 옷이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시아게집으로 가는데요. 거긴 이제 다리미질을 해주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리미질을 하고 건품소로 넘어가요. 건품소에서 뭐 불량은 없는지 뭐 오염은 없는지 그런 걸 꼼꼼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포장 배송팀으로 넘어가서 이제 포장과 배송을 거쳐서 여러분께 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두 번째는 프로모션 업체가 제작하는 방법인데 이 프로모션 업체는 옷을 간편하게 제작해주는 그런 업체예요. 제가 만들고 싶은 옷이나 디자인을 말하면 이렇게 샘플들을 가져다 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뭐 원단이나 부자재 같은 거 수정하고 핏도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완성을 하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데 사내 자체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은 좀 과정도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런 프로모션 업체라는 중간 마진이 없고 그리고 투명하게 원가를 다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프로모션 업체를 사용하면 굉장히 간편하지만 이게 뭐 원가가 얼마인지 어떤 공장을 사용했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모션 업체의 중간 마진이 추가되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겠죠? 세 번째는 공장에 바로 가서 제작하는 방법인데 뭐 티셔츠나 후드티, 폴라티 같은 건 특별한 디자인이나 샘플이 없어도 바로 공장에 가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작했을 때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타입했을 때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훨씬 커요. 미팅도 훨씬 자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탈락하게 되는 옷들이 있거든요. 만들다가 실패하는 옷들이 있는데 그런 옷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손실 비용도 꽤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작에 참여를 해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옷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사입을 하면은 한 달에 60개도 거뜬히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데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많아야 12개? 어떨 때는 막 4개 막 이렇게밖에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장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는 거? 제가 상상하던 옷을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재밌고요. 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희소성 있는 옷을 만들 수 있는 게 정말 이 모든 단점을 이기는 장점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인데요. 관련 학과를 나와야만 이런 의류 CEO나 뭐 코스메틱 CEO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패션 쪽은 전혀 상관이 없고 코스메틱은 내가 관련 학과를 나오면 정말 좋은데 만약에 내가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았으면 그런 관련 학과를 나온 직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메틱으로 넘어가서 코스메틱 창업 비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코스메틱 창업 비용을 막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막 5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코스메틱 창업 비용은 의류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의류는 최소 제작 수량이 50장에서 100장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화장품은 최소 MOQ가 5,000개예요, 여러분. 그리고 화장품을 한 개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또 여러 개 만들어야 되고 화장품에는 꼭 필요한 직원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한 3,000 정도는 있어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코스메틱 창업 방법인데 패션과 코스메틱 동일하게 이제 사업자와 통신 판매는 꼭 있어야 되고 이제 코스메틱은 2개가 더 추가가 돼요. 바로 상표권이랑 책임 판매업자 등록이에요. 먼저 상표권인데요. 이 화장품 카테고리 내에서 겹치지 않은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를 꼭 받아야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받기 위해서는 화장품에 관련된 전공을 한 직원이 꼭 필요하고 화장품을 보관할 창고나 사무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들은 정말 많잖아요. 이 화장품 홍수 속에서 고객들이 내 제품을 선택할 이유, 차별화를 딱 만들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저는 피부가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데 이제 주름이나 미백 제품을 쓰고 싶어도 그 제품들은 성분도 독하고 그리고 되게 리치한 사용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게 순한 기본 수분 라인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순하고 산뜻한 사용감이지만 효과는 확실히 있는 기능성 제품을 만들자. 요거를 차별화 포인트로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 그린 등급, 무자극, 향료를 넣지 않은 제품 그 다음에 고가의 원료들을 다른 제품들은 컨셉 성분으로 조금만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만 넣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거를 왕창 넣은 그런 기능성 효과가 확실한 제품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화장품의 방향성이 딱 있어야 시간도 돈도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은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을 써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분크림 만들 거다 그러면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수분크림을 꼭 한번 다 써보세요.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 그것만큼 훌륭한 공부는 없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화장품을 쓴 돈이 1억은 정말 거뜬히 넘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제품을 써봐야 어떤 제품이 효과가 좋았는지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성분 공부가 되고요. 많은 제품들을 써보고 알고 있는 게 제품 개발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혼자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직원이 있는데요. 바로 BM과 디자이너입니다. BM님은 경력이 오래되시고 다양한 브랜드에 있으셨던 분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를 키워낸 적이 있으신 분으로 꼭 함께 하시길 추천을 해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화장품에 관심 많고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BM님의 그 경력과 노하우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제품의 디자인을 구현해줄 수 있는 디자이너분을 잘 구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체 선정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품 개발은 제조업체 연구원님들과 그리고 BM님들과 그리고 제가 같이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요. 원하는 방향성에 맞는 성분들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넣기도 하면서 최적의 사용감을 찾고요. 또 많이 넣는다고 이 최고의 효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최적의 배합을 찾는 게 중요해서 이 BM님들과 연구원님들이 이제 함께 그 최적의 배합을 찾아 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샘플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BM님들과 제가 몇 개월 동안 테스트를 해봐요.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걸 쓰면서 내가 정말 피부 개선에 효과를 봤는지 저는 정말 제 입에서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제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샘플 수정을 하거든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최종 샘플이 나왔다 하면 이제 뭐 저작 테스트, 효능평가 등 각종 평가를 거쳐서 이제 내용물 생산에 들어가게 돼요. 화장품 이제 크게 3가지로 내용물, 용기, 단상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용기와 단상자 디자인을 해야겠죠. 일단은 용기업체랑 컨택을 해서 다양한 용기 중에 마음에 드는 용기를 고르고 그 용기에 다양한 디자인 시안을 입혀봐요. 한 10개 넘게 이렇게 디자인 시안을 뽑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디자인 시안에서 한 3, 4개 정도를 추려서 샘플을 봅니다. 저는 이 화장대 안에 인테리어 그리고 파우치 안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꺼내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용기 샘플도 굉장히 여러 번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렇게 용기, 단상자, 내용물이 정해지면 화장품 생산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제조사업체를 어떻게 구하냐는 질문도 많았는데요. 네이버에 그냥 쳐보기만 해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올리브영이나 백화점 가셔서 여기다 화장품을 구매하시고 뒤에를 보면은 제조업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체를 꼼꼼하게 검색을 해본 뒤에 몇 군데 추려가지고 전화를 돌려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릴게요. 코스메틱 제작 시 주의하는 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 제조사 선택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품 최소 발주 수량이 5,000개인데 좀 작은 업체들은 2,000개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혹하게 되잖아요. 제가 정말 많은 코스메틱 제조사들을 컨택을 해봤는데 화장품은 위생이랑 뭐 청결, 품질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큰 업체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작은 업체들은 엉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작으면서도 잘 만든 업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꼭 직접 공장을 가보셔서 뭐 위생이나 청결 상태는 어떤지, 품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꼭 꼼꼼히 따져보시고 제조사를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제일 싫은 게 화장품 쓰고 얼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화장품은 정말 얼굴에 바르는 거고 피부에 관련된 거니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언니의 사업 성공 비결을 알려주세요 입니다. 이제 제가 성공을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피레미 정도고 정말 성공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제가 그분들 나중에 초청할 수 있으면 또 초청해서 좋은 자리를 한번 가져볼게요. 네, 어쨌든 이제 저의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털어보자면 저희 회사는 이제 신상을 출시하는 달도 있고 안 하는 달도 있어서 되게 월 매출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이제 작년 목표가 월 매출 10억을 달성해보자였어요. 근데 제가 달성을 작년에 했습니다. 제가 이 달성한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타 브랜드보다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많이 팔리지 않더라도 상품에 만족한 고객들이 쌓이고 재구매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모여서 나중에 큰 매출이 되더라고요. 재구매로 이어지는 좋은 제품을 만들자라는 게 되게 뻔한 이야기 같지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제품이 아니면 제품 개발이 막 여기까지 와 있어도 그냥 화장품이건 옷이건 그냥 다 폐기 처분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쇼핑을 하는데도 최대한 불편함이 없는 아주 친절한 CS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이미지가 좋고 만족을 하면은 이렇게 재구매로 이어지는 거죠. 다른 거는 이제 저도 너무 갈 길이 멀고 그리고 아직 굉장히 새내기이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더 발전해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깨닫거나 알게 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께 꿀팁으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낮에 찍기 시작했는데 지금 캄캄해졌어요. 해가 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투머치 토커 아닌가요? 제가 오늘 정말 열심히 한번 떠들어봤는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려요.